안녕하세요. 임고 원포인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월 멘토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닉네임 워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경기 지역에 응시를 하시고 지금 올해로 세 번째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여러분도 읽어보면서 고민에 대해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보시면 처음에는 경기 지원을 했는데 좀 아쉬움이 남는다고 합니다. 뭔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신다고 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일단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를 기약을 하셨는데 2022 초등 임용고시, 그러니까 바로 작년 공부에선 인천을 지원을 하셨고 생각보다 1차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셨고 믿었던 교직 논술에서 16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부 시기는 본인이 생각했을 땐 조금 늦게 시작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좀 분석을 해보시면 읽는 회독수가 좀 적었고 구조화를 좀 제대로 못했다. 진도에 맞춰서 공부를 했지 내가 스스로 좀 능동적으로 공부는 하지 못했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신 것도 사실 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고민된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는 문제풀이를 많이 할까? 문제를 더 많이 풀어야 될까? 아니면 구조화, 스스로 좀 공부하는 거를 좀 더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셨어요. 문제풀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우선 문제풀이라는 것 자체가 수능형 문제, 중등 임용고민 고난이도 심리형 문제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문제풀이에 좀 더 집중을 해야겠다라고 고민을 하시고 있고, 반면에 자기가 공부하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이제 둘 다 하면 좋겠지만 약간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질문을 주신 거죠. 이에 대한 저의 답변은 우선 질문해주신 분께서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일단 시작 시기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저는 초수 때도 겨울방학 때 한 달 동안 해외 연수를 다녀왔어요. 그리고 좀 남들보다 조금 더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전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 주변에 재수한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1학기 때 이제 기간제 할 거 다 하고 나서 이제 충분히 리프레시를 한 다음에 여름방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시작 시기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독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항상 상담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선생님 도대체 몇 회독을 해야 선생님 같은 점수가 나오나요? 아니면 몇 회독을 해야 합격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해요. 스스로 만족되는 수준이 있을 것이다. 스스로 나 이 정도면 됐다. 나 이제 좀 약간 하산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이 옵니다. 그 시점까지 무한 반복을 하셔야 되는 거지, 회독수가 몇 회, 딱 정해졌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까지만 하실 거 아니잖아요. 회독수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풀이 양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질문해 주신 분께서 최근 이제 임용이 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점에 대해 걱정을 하면서 고난이도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나 고민을 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해요. 하지만 저는 항상 그 합격 진리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강사가 알려준 거, 그것도 사실 정말 많긴 한데 그거를 실수하지 않고 다 써내면 합격 무조건 한다. 여러분이 서울을 응시를 하든 어떤 지역을 응시하든 상관없이 다 합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사실 실수를 안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도 제 복귀자를 보시면 실수한 거 굉장히 많아요. 다만 저는 그 가지수가 남들보다는 적었기 때문에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풀었을까요? 아니요. 저 문제 그렇게 많이 안 풀었어요. 그래서 질문해 주신 분께서 이 막 지금 겨울방학 때부터 좀 문제를 많이 많이 풀면서 계속 아웃풋을 하는 연습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지금 문제 푸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기에는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좀 더 실패 요인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보면서 과목별 그리고 영역별 기본 이론 교육과정 강론 각 영역별 학습 전략을 좀 더 수립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바로 공부하는 게 저 같으면 정말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조금 더 선생님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방향을 좀 더 수립하시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3월 이후부터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풀이는 저는 8월 이때쯤부터 하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푸시는 문제는 최대한 모의고사 형식을 갖춰져 있는 그런 양질의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점수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그 방대한 임용 범위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찾아 꺼내 정확하게 쓰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이 방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백지 아웃풋. 좀 더 보충해서 말하자면 백지 목차 아웃풋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회 기본 이론을 배웠으면 이 정도 백지로 목차를 아웃풋 할 수는 있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백지 목차 아웃풋입니다. 일단 이게 1번이에요. 이것조차 근데 아웃풋 안 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게 1번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되면 제가 이제 교육과정의 지역화 부분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걸 더 써보는 거예요. 그것의 의미, 특징, 뭐 다른 말로는 뭐가 있는지, 예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한. 이렇게 백지, 목차 아웃풋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점차 범위를 넓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만으로도 힘들 수도 있어요. 이걸 아웃풋하는 과정이 너무 쉽다. 이제 눈 감고도 이거는 머릿속에 그려진다. 그러면 이 부분까지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부터 막 원문을 보면서 이런 디테일한 내용을 챙겨가려고 하신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이런 목차를 먼저 머리에 뼈대를 세운 다음에 그리고 나서 원문을 읽으면서 사이사이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항상 공부하실 때 이런 뼈대가 머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 강의에서 어느 부분을 듣고 있는구나 하고 스스로 약간 메타인지를 발휘하면서 강의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지금은 2월, 1월, 2월 이 시기는 공부 방향을 더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보셨던 그 기출 있잖아요. 그것을 오답 노트를 좀 제대로 작성을 해보세요. 내가 왜 틀렸는지,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지 정밀하게 분석을 해보세요. 정말 말 그대로 문제를 제대로 못 읽어서일 수도 있고 정확하게 안 써서일 수도 있고 이걸 들었지만 이게 내가 아는 것과 잘 연결짓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딴 개념을 적었을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유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지금은 각 과목별로 그리고 영역별로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하면 좋을지 방향을 점검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3월 이후에 공부를 하실 때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뼈대 세우기를 하시고 뼈대가 잘 세워진다. 백지 목차 아웃풋이 잘 된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월, 9월 이 시기에 다양한 모의고사 풀어보면서 실전 연습을 하시는 거죠. 올해는 꼭 잘 준비하셔서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